지난 8월 캄보디아 박람회에 간담회 떠났던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가 너무 많이 맞아서 걷지도 숨 쉬지도 못하는 상태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박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은 중국인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캄포주 보코산 인근 범죄 단지에 갇혀있다 지난 8월 9일 구조된 한국인 A씨. 고문받다 숨진 대학생 박모 씨의 생전 모습을 목격했다고 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진술했습니다. 박 씨가 너무 많이 맞아서 걷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상태였다며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차 안에서 숨졌다고 했습니다. 지난 8월 8일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사망했다고 기재된 박 씨의 사망증명서와 일치하는 증언입니다. A씨는 또 박 씨가 다른 조직에서 강제로 마약 운반에 동원됐었고 거기서 심한 폭행을 당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 검찰은 박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인 3명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사관이나 가족의 구조 요청은 없었다며 공범과 윗선은 여전히 추적 중이라고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됐다는 신고는 한 해 10건에서 20건에서 지난해 221건, 올해는 8월까지만 33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과 우리 정부의 대응은 충분치 않습니다. 실제 감금된 한국인들이 경찰이나 외교부 도움을 받지 못해 현역 국회의원에게까지 구조 요청을 한 끝에 구출된 사연도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경찰이 직접 납치 영상을 신고해야 한다는 등 증빙을 요구하고 있어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캄보디아에 주재하는 한국 경찰관은 현지 수사권이 없는 점 등도 한계로 꼽힙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도맡을 코리안 데스크를 현지에 설치하고 국경을 넘어선 합동 작전을 벌이겠다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경찰청은 오는 23일 서울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지 경찰청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할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필리핀, 태국에 이어서 3번째로 외국 경찰기관에 우리 경찰을 파견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는 경찰관 3명이 근무 중이지만 역부족이란 평가입니다. 경찰은 또 국경을 넘어선 범죄 합동 작전을 벌이겠다고도 했습니다. 인터폴 등 국제 경찰기구, 주요국 경찰 등과 함께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관련 수사 인력도 30명 보강하겠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한국인 대상 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납치 신고를 하고 납치된 걸 증명할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면 그제서야 출동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또 최근 현지에서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데도 우리 외교 당국의 대응이나 영사 조력이 소극적이고 부실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만큼 관련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고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왜 경찰도 대사관도 아닌 국회의원실로 구조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인데요. 뭐가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피해자 가족은 외교부 등 관계 기관에 신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파악하고 이런 기관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급박한 마음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한테 연락한 것 아닌가. 특히 얼마 전에 14명의 한국인이 구출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았던 그 납치자의 어머니 중에 한 분이 긴급하게 저희 의원실로 연락을 했었고요. 국가가 나서서 일하기 전에 가족들의 그 절박한 심정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 의원실에 연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전에 한번 관여했던 바와 같이 그리고 외교부, 그다음에 정보기관 그리고 해외 공간에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전달을 하고 신속하게 구출이 될 수 있게끔 코드 역할을 임시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또 실제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기까지 시일도 꽤 걸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현지 당국이나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현지 당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피해 납치자가 위치에 있는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서 저희 의원실에 연락을 주었고요. 우리가 받은 이 위치를 가지고서 이것을 사실 관계 당국에 연결을 하게 됐던 것이죠. 납치자가 평소에 가던 식당에 텔레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알리게 되었고요. 그 식당에서 부모님에게로 그리고 그 부모님이 그것을 저희 의원실에 전달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전달됐던 내용을 우리가 외교부 그다음에 수사기관, 당국 등에 알리게 되면서 이러한 공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됐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가족들은 절박한 마음에 저희 의원실에 우선적으로 보냈던 것이 아닌가. 시간이 조금 경과되고 있어가지고 구출된 내용을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별도의 홍보는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8월에는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을 당하다가 구조되기 직전에 숨지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실에서 관여를 했다고 하는데 구조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8월 초에 그 14명 구출됐던 납치자 중에 한 분이 8월 3일 정도에 귀국할 계획이었는데 귀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8월 6일 정도에 저희 지지자 중에 한 분이었던 그 피해자의 부모께서 저희 의원실에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을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요. 납치됐던 사람이 긴급한 상황에서 보내줬던 그 텔레그램을 보게 되니까 저희가 그 텔레그램을 기초로 해서 외교부, 그다음에 정보당국, 그리고 외교 공간에 신속하게 구출을 위한 작업을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정말 의외적으로 신속한 공조를 통해서 3일 만에 14명의 한국인들을 구출할 수 있었는데 상당히 좀 안타까웠던 것은 하루 전날 아까 말했던 한 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사고가 있게 되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다행스러운 것은 네, 말씀 이어가시죠. 예.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 대사를 초청해서 해당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도 직접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잠깐의 임시적으로 그 코디하는 역할을 진행했을 뿐이고 앞으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총력을 다해서 신속한 구조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제도를 이번에 완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